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굳어갑니다. 신기한 건 꼭 돈이 많아서 편안해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큰 성공을 거둔 인생도 아닌데 말투에 여유가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말하죠. 저 사람 나이 들더니 팔자 좋게 산다. 하지만 정말 타고난 팔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쌓여온 생각과 선택의 결과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가벼워지는 사람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자 좋아 보인다는 말의 진짜 의미.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 대개는 부러움이 섞인 말이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돈을 떠올립니다. 집이 있느냐, 자식이 잘 됐느냐, 노후가 안정적이냐 같은 조건을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기준이 꼭 그런 것들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이 아주 많지 않아도 늘 얼굴이 편안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 보여도 늘 쫓기듯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풀리지 않았어도 말투에 여유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도 늘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타고난 운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유난히 쉬웠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인생을 힘들었다는 말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고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억울한 순간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매일 꺼내 쓰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힘듦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 되돌릴 수 없는 관계, 바꿀 수 없는 결과를 마치 오늘의 문제처럼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 생각이 쌓일수록 인생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인생을 가볍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무거워질 이유를 스스로 줄여온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필요 없는 후회, 끝없는 비교, 지나간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선택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에는 잘 살아왔다는 확신보다 이제는 덜 흔들려도 된다는 안정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안정감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좋아 보이는 분위기의 정체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느긋했던 사람도 처음부터 마음이 편했던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인생이 버거워질 때마다 자기 마음의 짐을 하나씩 정리했고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끝까지 들고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팔자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운처럼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 방식과 반응하는 태도가 쌓여 결국 얼굴과 말투, 삶의 분위기로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한 능력도 대단한 비법도 아닙니다. 지금 이 나이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하나씩 바꿔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차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인생 전체의 무게를 바꾸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차이는 성격이 좋다는 점도
인내심이 강하다는 점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차이, 바로 감정에 반응하는 속도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말이 먼저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잠깐 멈춥니다. 그 짧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자식에게서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상처를 드러내고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한 번 더 걸러냅니다. 돈 문제로 마음이 불안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불안을 바로 분노나 초조함으로 바꾸고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이 넓어서 참고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바로 반응하지 않는 습관을 오래전에 몸에 익힌 사람들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말이 될지 행동이 될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남을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아주 짧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다뤄왔느냐가 나이 들수록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해도 회복할 시간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감정 소모가 하루 전체를 때로는 관계 하나를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무언가에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바로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 들지도 않고 설명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반응할 상태는 아니다라고 속으로 정리합니다. 이 습관은 처음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선택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후회를 미리 걸러냈는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이 점점 버거워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사실처럼 믿어버립니다. 기분이 상했으니 상대가 잘못했다고 단정하고 불안하니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서두릅니다. 이 반응들이 쌓이면 인생은 늘 긴장 상태로 유지됩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 결과 말수가 줄고 불필요한 설명이 사라지며 관계 속 마찰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조용해 보이고 늘 한 박자 늦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박자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은 이 반응의 속도와 아주 깊이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자기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몸의 피로보다도 마음의 피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피로를 가장 빠르게 키우는 습관이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듭니다. 동년배 친구의 근황, 형제자매의 형편, 이웃의 생활 모습, 심지어는 자식들끼리의 상황까지 의도하지 않아도 비교는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가 시작되면 내 인생의 기준이 순식간에 남의 인생으로 옮겨간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남의 인생을 전혀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인생을 내 인생의 평가 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봐도 자기 위안으로 삼지 않습니다. 남의 삶은 그저 남의 이야기로 두고 자기 삶은 자기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반대로 인생이 점점 무거워지는 사람들은 기준선이 자주 흔들립니다. 오늘은 친구 기준, 내일은 형제 기준, 다음 날은 이웃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재단합니다. 그럴수록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은 점점 멀어집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자기만의 선입니다. 이 선은 욕심이 없어서 생긴 게 아니라 욕심을 끝없이 키우는 게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부분이 있어도 그걸 인생의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가진 것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차이는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비교 속에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긴장과 초조가 남아있고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남아있습니다. 이 안정감이 쌓여 사람들에게 팔자 좋아 보인다는 인상을 줍니다. 비교를 멈춘다는 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빠져나와 자기 속도로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가능해질수록 인생은 조용해지고 조용해질수록 삶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특징은 이 자기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바로 이미 지나간 선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이미 지나간 선택을 자주 꺼내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건 새로운 불행보다도 이미 끝난 선택을 다시 꺼내는 습관입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그 시절에 조금만 달랐더라면 이 말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생각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인생이 점점 피곤해지는 사람들은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감정으로 계속 불러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을 오늘의 문제처럼 되새기며 후회와 자책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반대로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거를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되 그 실수를 매번 꺼내 자기 자신을 신문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잘못 고르면 끝나는 시험처럼 여기고 어떤 사람은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일수록 과거의 선택을 현재의 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지. 이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정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든 후회든 지나간 선택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수록 그 선택에 묶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억울했는지, 왜 선택지가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선택을 교훈으로만 남겨둡니다. 그 교훈을 들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 누구와 시간을 쓸지, 오늘 어떤 생각을 덜어낼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과거가 많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침범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가벼워지고 말수가 줄어들며 삶의 결이 단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이 가장 편안해 보입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좋아 보이는 인상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은 이 모든 태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관계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의 네 번째이자 결정적인 특징, 관계와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건 일도 돈도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에게 쓰는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어서 편안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모든 관계에 똑같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넓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많이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빠지지 않고 챙기는 게 성실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은 인생을 점점 소모시킵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모든 부탁에 응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정리할 때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절연을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 거리를 조정합니다. 자주 보던 사람을 가끔 보고 늘 응답하던 연락에 조금 늦게 답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자리에 조용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처음엔 미안함을 동반합니다. 괜히 냉정해진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미안함보다 편안함이 더 크게 남습니다.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과하게 맡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고민해주지 않고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돕고 넘어서는 순간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 태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자기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만 제대로 힘을 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족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하루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역시 삶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필요한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설명하지 않고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굳이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하루를 조용히 살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눈에 띄게 화려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결이 편안합니다. 관계가 단순해지고 말이 줄어들고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이 축적된 가벼움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팔자가 좋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결국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관리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반응할지, 누구에게 힘을 쓸지, 어떤 생각을 들고 갈지를 하루하루 선택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특징들은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줄여도 됩니다.
하나만 내려놔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누군가가 당신을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더니 참 팔자 좋아 보이네. 우리는 흔히 팔자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합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팔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팔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불필요한 반응을 줄였고 비교를 내려놓았으며 지나간 선택을 반복해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아무데나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들은 한 번에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삶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나이에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을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조금 덜 흔들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말 하나를 줄이고 비교 하나를 내려놓고 마음의 짐 하나를 덜어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당신의 얼굴과 말투,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말로 돌아올 겁니다. 요즘 참 편안해 보이세요. 그 말이 바로 나이 들수록 만들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팔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